매일 아침 10년 동안 반복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울릴 때까지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펑크의 여왕 비비안 웨스트우드. 섹스 피스톨즈를 탄생시킨 천재 디자이너. 하지만 무대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의식이 있었습니다. 출근 전 반드시 아내를 울려야 했던 남자. 오늘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73세에 처음 고백한 10년 지옥 생활을 공개합니다. 챕터 1. 1965년 침대에서 나오지 않은 남자. 1965년 런던. 25세 비비안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이혼 후 3살 아들을 혼자 키우며 좁은 아파트에서 빠듯하게 살고 있었죠. 교사 월급으로 아이 하나 키우기도 빠듯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20살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말콤 맥클라렌. 미술학교를 중퇴하고 할머니 집을 떠돌던 앙상하고 창백한 청년이었습니다. 비비안은 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쌍해 보였을 뿐이었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잘 곳도 없는 남자였습니다. 비비안은 착한 마음에 저녁을 차려줬고 아플 때 자기 침대를 내줬습니다. 문제는 그 남자가 며칠째 침대에서 나오지 않은 겁니다. 비비안은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시작되었고 원치 않는 임신으로 1967년 둘째 아들 조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말콤은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밴드 매니저가 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비비안은 두 아들을 사실상 혼자 키웠습니다. 챕터 2. 1974년 런던 한복판에 섹스를 걸다. 1971년 킹스로드 430번지. 런던 첼시의 중심 부유층이 쇼핑하던 거리였습니다. 둘은 작은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1950년대 테디보이 스타일을 팔았죠. 하지만 말콤은 더 큰 걸 원했습니다. 충격, 스캔들, 언론의 주목. 1974년 말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대한 분홍색 고무 글자로 SEX. 보수적인 영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게 안에는 패티시 의상, 본디지 기어, 고무 옷들이 걸렸습니다. 티셔츠엔 나체 카우보이가 프린트돼 있었습니다. 1975년 경찰이 급습했습니다. 외설 전시 혐의로 둘은 체포됐죠. 하지만 그게 바로 말콤이 원한 거였습니다. 스캔들이 곧 홍보였으니까요. 언론이 떠들어댈수록 가게는 유명해졌고 런던에 반항적인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비비안은 밤새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찢어진 티셔츠, 안전핀으로 박은 재킷, 본디지 바지, 체인으로 연결된 바지. 말콤은 그 옷을 들고 막 결성된 밴드에게 갔습니다. 섹스 피스톨즈. 1977년 여왕 즉위 25주년 기념일. 그들은 템스강 위 보트에서 가드 세이브 더 퀸을 불렀습니다. 여왕을 조롱하는 가사로. 펑크가 폭발했고 영국은 충격에 빠졌고 세상은 말콤을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말콤은 비비안을 울릴 때까지 집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일종의 강박이었습니다. 출근 전 그는 반드시 비비안의 자존감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넌 재능이 없어. 내가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만든 옷은 쓰레기야. 뭐라고 말해서든 울렸습니다. 말콤은 비비안이 무너지는 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비비안은 처음엔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자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냥 빨리 우는 게 더 간단했거든요. 그래야 끝나니까. 챕터 3. 거실에 있던 아이들. 더 끔찍한 건 아이들이 다 봤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 조 코레는 성인이 되어 증언했습니다. 끔찍한 괴롭힘꾼이었다고. 교과서에 나오는 전형적인 통제와 복종의 관계였다고요. 첫째 아들 벤도 기억했습니다. 말콤은 아이까지 때렸습니다.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아파트는 매일 울음과 비명으로 가득했습니다. 비비안도 나중에 인정했습니다. 자기도 말콤을 때렸다고요. 참다 폭발해서 때렸고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말콤도 자기를 때리기 시작하며 양방향 폭력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학대를 시작한 건 말콤이었고 매일 아침 의식을 만든 것도 말콤이었고 10년 동안 지속시킨 것도 말콤이었습니다. 챕터 4. 재봉사. 그렇다면 비비안은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비비안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 사람 아이디어가 좋았다는 겁니다. 펑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영국은 계급사회가 고착화돼 있었고 노동자 계급 젊은이들에겐 미래가 없었습니다. 펑크는 그 위선적인 시스템을 조롱하고 뒤집는 혁명이었습니다. 비비안은 그 여정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대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말콤은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말콤은 비비안을 재봉사라고 불렀습니다. 사업 파트너들에게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밤새 디자인하고 패턴을 만들고 재봉틀을 돌린 건 비비안인데 펑크 패션의 모든 시그니처를 만든 건 비비안인데
모든 공은 말콤이 가져갔습니다. 이것도 학대입니다. 재능을 착취하고 성과를 가로채고 존재를 지우는 것. 챕터 5 1980년 헤어져도 끝나지 않는 학대. 1980년 둘은 헤어졌습니다. 끝났을까요? 아니요. 비비안이 자기 이름으로 브랜드를 시작하자 말콤은 그걸 망가뜨리려고 했습니다. 질투였습니다. 자기 없이 성공하는 비비안을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언론에 비비안을 깎아내렸습니다. 재능이 없다고 자기가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1990년대 아들 조의 결혼식. 가족과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콤은 비비안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아들 조는 그날을 막장 토크쇼 같았다고 표현했죠. 학대는 관계가 끝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챕터 6 2014년 73세의 고백. 2010년 4월 말콤이 스위스의 한 병원에서 암으로 죽었습니다. 64세였죠. 아들 조는 급히 병원으로 날아가 아버지와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비비안은 복잡했습니다. 말콤이 자기한테 정말 끔찍하게 굴었는데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슬펐다고 합니다. 여전히 어떤 충성심 같은 게 느껴졌다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랬다고요. 이게 학대 관계의 무서운 점입니다. 가해자가 죽어도 복잡한 감정이 남는다는 것. 증오와 충성이 뒤섞인 감정이요. 그로부터 4년 후 2014년 73세가 된 비비안은 회고록을 냈습니다. 전기작가 이언 켈리와 함께 쓴 500페이지 분량의 책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실을 말한 겁니다. 말콤이 죽었으니까 이제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40년을 숨긴 학대.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말콤의 더 심한 괴롭힘이 자기가 평생 쌓아온 브랜드가 완전히 망가질까봐. 하지만 비비안은 결국 말했습니다. 다른 여성들을 위해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도 천재라는 이름으로도 학대를 참으면 안 된다고.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말콤과 헤어진 후 자기 이름으로 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1989년 비엔나에서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안드레아스 크론탈러. 그와 결혼했고 이번엔 존중과 자유가 있는 파트너십이었습니다. 비비안은 계속 디자인했습니다. 런웨이에서 기후 위기를 외쳤고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옷을 만들었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81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도 천재라는 이름으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절대 학대를 참으면 안 된다고. 당신의 재능은 누군가의 통제 수단이 아니라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